범수 학생부터. 학생이라고 불러도 괜찮죠? 네네, 범수 학생부터. 저도 처음에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인식이 권위주의적인 사람 그런 식으로 인식하게 됐지만 현재 북한하고 우리는 한 민족인데 왜 우리는 이렇게 발전했고 북한은 저렇게 발전하지 못했을까? 왜 같은 민족이고 같은 DNA를 가지고 있는데 저쪽은 저렇게 발전하지 못했고 우리는 발전했을까를 봤을 때 그 기점이 박정희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서 생각이 변화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진짜 설득력 있네요. 북한과 딱 비교해가지고 한마디로 윤서 학생은 어떤 기점에서 생각의 전환이 가장 많이 되던가요? 사실 이제 앞에 말씀하신 분이랑 겹치는 맥락인데요. 사실 민주주의를 먼저 이제 한다고 표방했던 것도 북한이고요. 경제적 기반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주민들에 의해서 통제가 안 되고 독재가 실시된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북한에서 사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주민들의 여론도 어느 정도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대표적인 게 이제 경부고속도로죠. 그런 몇 가지 업적들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언급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성인이 되면서 그런 남북한의 경제적 차이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주민 여론 같은 것들을 접하면서 생각이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약간 생각이 바뀐 포인트 가장 큰 전환점은 어디였어요? 예, 저 같은 경우엔 이제 고등학교 때 경제를 배우고 이제 대학교에 가서 경제를 배우면서 우리는 후진국에서 벗어나서 이제 선진국이 되어 가는데 우리와 같은 처지였던 나라들은 왜 안 됐는가? 그리고 또 자원도 더 많고 우리보다 인프라도 좋았는데 왜 안 됐는가를 보면 그 차이가 이제 저희한테는 박정희 대통령이 있었고 그날엔 없었고 그 차이라는 게 점점 그런 생각이 점점 강해지면서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하고 좋아하게 됐습니다. 네, 이거 또 이 동생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게 너무 감동적이네요. 그러니까 나는 박정희 대통령님을 존경합니다라는 말을 얼마나 조심스럽게 해왔는지 몰라요. 오늘은 이 자리에서 마음껏 이야기해도 되는 날이잖아요. 저는 박정희 대통령님을 존경해서 사람이 나라를 바꿀 수 있다는구나 심장이 뛰어서 정치인을 꿈꾸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참 행복한 순간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많은 청년들이요, 잘못된 정보 그리고 또 선동적인 정보를 많이 얻는데 어디서 정보를 얻을까요? 우리 병수 학생 생각은 어때요? 저는 주로 이제 20대들이 주로 유튜브 그리고 인스타그램 그리고 틱톡과 같은 짧은 동영상이 나오는 프로그램을 보다 보니까 거기서 많이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도 이제 좌편향된 사람들이 수많은 정보를 올리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런 정보에 휩싸이게 되면서 잘못된 생각이 몸에 더 인식이 박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틱톡 맞아요. 틱톡이라든가 인스타그램 쪽에 정치 콘텐츠들은 많이 좀 편향적으로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TMI를 드리자면 저희 4시 10분이라고 유튜브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 수익금을 어떻게 쓰나 물어봐 주시는데 유튜브로 돈을 벌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 유튜브에 올린 영상을 인스타그램에다가 올린 다음에 유료로 광고를 넣습니다. 그래서 그 광고가 어디에 노출되는지 지역을 설정할 수 있거든요. 제 고향 전라도에 광고를 넣어요. 그러면 다음날 광고를 넣고 그 다음날 일어나면 욕이 200개씩 달려있어요. 이런 애들이 왜 자꾸 뜨는 거야? 뭐 이러면서. 그러면 제가 하나하나 다 답변 드리죠. 정말 알차게 돈 잘 쓰지 않습니까? 네. 이걸 한 10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러면 이 미디어에서, SNS에서 좀 박정희 대통령과 5.16이 어떻게 묘사되고 또 그런 묘사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좀 그 추억이 있나요? 뭐 이런 것도 봤다라든가 좀 생각나는 대로. 일단 정말 뭐 긍정적으로 묘사되는 건 뭐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 일단 다 부정적으로 묘사되는데 이제 지금 떠오르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뭐 대한민국 국민들이 똑똑하기 때문에 이제 누가 대통령이 됐어도 뭐 이렇게 발전했을 거다. 아 맞다, 그거 진짜 많아요. 뭐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었어도 뭐 이랬을 것이다라는 게 진짜 많습니다. 네, 근데 또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럼 북한은 왜 같은 민족인데 발전 못했는가로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네. 그러면 또 어떤 이야기들을 또 SNS에서 보고 또 SNS에서 봤을 때 좀 가장
좀 현실과 괴리감이 있다 느낀 게 있을까요? 저는 사실 SNS에서 그런 인식이 나오는 건 그 사람들이 이미 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고, 사실 SNS는 개인들의 의견을 표출하던 공간이기 때문에 그 뭐 크리에이터들 그런 사람들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대신 그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교육이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번 이제 토크 콘서트를 앞두고 교재에 대해서 도대체 학생들이 뭘 배우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으로 이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교재를 찾아봤는데 아마 2페이지 정도 분량이었던 것 같고요. 거기 그냥 텍스트를 딱 찍어져 있어요. 유신 독재가 잘못됐다. 대중들의 이제 민심과 어긋났다라고. 교육의 시작을 할 때 이런 상황이 있었다라는 상황 설명을 하고 이제 학생들의 세계관이 성장함에 따라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자유를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잘못됐다라는 결론을 아예 초등학교 6학년 때 거기에 내려버린 거예요. 저희 북한 주민들이 세뇌가 가장 무섭다고 하는데 그들이 세뇌됐던 이유는 어려서부터 이제 김씨일가에 대한 숭배 사상을 배웠기 때문에 그것이 세뇌된 거예요. 한국에서 지금 그 이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교육을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한테 유신 독재가 잘못됐다라는 이제 문장으로 정리를 해버리면 그건 저는 세뇌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성장한 친구들이 나중에 크리에이터가 되든 틱토커가 되든 해서 영상을 만들면 그런 영상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자유대한민국의 품으로 와주셔서 너무 멋진 인재가 대한민국에 생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든든합니다. 그리고 또 SNS나 이런 좀 문제점을 인식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범수 학생. SNS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정보를 이제 수단해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잘못된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고 특히 10대 이하의 사용자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만약에 잘못된 가치관이 그대로 주입이 돼버리면 진짜 그 생각을 바꾸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어렵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걱정이 됐던 적은 있습니다. 그럼 그 극단적인 역사관이라든가 뭔가 누군가를 증오하는 역사관, 뭔가 분노 중심의 그런 역사관, 이런 건 왜 생기는 것이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 교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게 저도 정말 책임을 느끼는 부분이에요. 뭐 여러 가지 원인을 제시하지만 결국은 저는 저를 포함한 기성세대의 잘못이라고 봅니다. 어른들이 잘못했고 이렇게 자꾸 서로 이분법적으로 갈라져 있는 사회를 만들어 온 겁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왔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청년 세대도 그런 데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걸 여러 가지 원인을 여기서 오래 얘기할 건 아니고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문제인데, 그래서 저는 해결 방안은 근데 바로 우리 청년들한테 있다고 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청년들은 그렇게 이념적 평행성이 많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있는 그대로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요.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제가 실제로 신문 보면 아무라고 막 답답하다가 학교 와서 학생들이랑 대화하고 수업하고 논의하고는 이렇게 막 기분이 좋아집니다. 정신이 깨끗해진 느낌이 들고. 근데 아쉬운 거는 제가 사실 솔직히 수업 시간에 그랬어요. 제가 한 몇 년 전까지는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사회에 갈등이 있지만 다 과정이고 점차 좋아질 거야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작년에도 솔직하게 학생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당분간은 이거 잘 해결 안 될 것 같고 니들이 해야 될 것 같다. 니들이 나가서 이거 바로 잡아라. 거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또 이미 우리 지금 청년들이 많이 벌써 정치에 참여하기 때문에 뭐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 명심하고 또 그 참고해서 또 많은 저보다 또 동생인 친구들에게 설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5.16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큰 오류가 그 5.16 이전의 상황이 아주 평화롭고 정상적인 상황이라는 전제하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많은 오해가 생기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 5.16 이후에 많은 것들이 좋아졌잖아요. 그 변화에 대해서 한번 하나씩 이야기해보면 어떨까요? 우리 병수 학생부터 5.16으로 인해 생긴 변화와 결과에 대해서. 네.
오늘 우리 학생들 어린 친구가 이거 하나만은 꼭 배워갈 수 있도록.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신이 달라진 게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전까지 5,000년 동안 가난했던 국가에서 그런 패배주의적인 관점에서 우리도 열심히 하면 할 수 있다. 누구나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 서로 협력하면 우리가 다 같이 이겨낼 수 있다. 이런 정신이 국민들에게 깃든 게 아주 큰 강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순서대로 한번 그 5.16 이후의 변화에 대해서 5.16 혁명 이후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은 교육 부분에 이제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제 정치적 올바름, 민주주의 의식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민주주의 의식이 높은 그런 경제에 이르기까지에는 이제 충분한 교육이 안 받침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교육의 기틀을 마련하신 분이 박정희 대통령이고 또 5.16 혁명 이후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교육과 그로 인한 민주주의 의식 고양이 좋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제 5.16 이전에 대한민국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었는데 5.16 이후에 대한민국 사회가 안정되면서 학생은 공부를 할 수 있게 되고 기업가들은 마음 놓고 사업을 할 수 있게 되고 이런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5.16이 있어서 지금의 대한민국, 그러니까 5.16의 결과가 이 선진국 대한민국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여러분 앞에서는 부끄럽지만 학생들 이렇게 가르치는 자리가 좀 있거든요. 강연에서 이제 뭐 크리에이터로서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뜬금없이 역사 이야기할 때 있는데 간단히 말해야지 아이들이 알아들 것 같아가지고 저는 항상 이렇게 이야기해요.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은 하면 된다인데 요즘 세상은 되면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되면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나라에서 이건 왜 안 해주나, 뭐 취업은 되게 만들어줘야지, 나라에서 이것도 줘야지 저것도 줘야지 하는데 우리는 이제 이 시대에 되면 한다의 시행착오를 겪었으면 다시 하면 된다 정신으로 갑시다! 이렇게 학생들한테 이게 또 진지한 이야기 나눴으니까요. 우리 그러면 좀 진중할 수 있는 이야기 많이 나눴으니까 우리 밸런스 게임을 통해서 서로의 마음을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해요. 화면에 2가지 선택지가 나오는데요. 네, 정말 진지하지 않은 순서니까요. 가볍게 그냥 어떻게 이미지를 가지고 인식하고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알아보는, 우리 예전에 뭐 심리 테스트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그런 비슷한 겁니다. 네, 그러면 우리 한 분 한 분 다 따로 안 여쭤보면 한 분 이분께 여쭤봤다 저분께 여쭤봤다 해도 되죠? 네네. 왜냐면 제가 또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 경한 학생에게 문제를 드릴게요. 둘 중에 하나 골라주세요. 과거로 돌아가 박정희 대통령님과의 만남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 네,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져. 둘 중에 어떤 상황을 선택하고 싶으십니까? 대통령님 앞에서 졸고 있었어. 근데 대통령님 앞에서 술에 취해 있어서 어떤 모습으로 만나고 싶으세요? 살다가 이런 질문 처음 들어보죠? 지금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답변이 나올까요? 예, 둘 다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취한 거는 이제 술을 다 마셔봤으면은 한 번쯤 뭐 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가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차라리 취한 모습인 걸 선택을 하겠습니다. 약간 술 한잔 하고 싶은 마음, 약간 남자 대 남자로서 이 무슨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일단 지금 대한민국 현재 대한민국이 약간 좀 힘든 상황인데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그런 해안을 듣고 싶습니다. 진짜 그런 판타지 같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꿈에서라도 그런 상황을 꼭 마주하시길. 그러면 이제 그 두 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모두가 다 같이 한번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경제 발전 전략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다면, 이건 좀 전문적인 해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한다. 새마을 운동을 확대한다. 지금 각자의 고민.
네, 우리가 이제 그 당시에 대통령님이 돼서 네. 그럼 우리 윤서님은 어떻게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둘 다 중요하지만 양자택일이라고 하면 저는 새마을운동 학대를 선택하겠습니다. 오, 아까 객석에서 정답을 외쳐주신 분과 같은 생각인데 이유가 있을까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같은 경우에 최근에 하기 어려운 이유가 이제 한국 기업들이 이제 다국적 기업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이제 제도적 조치 그런 것들에 있어서 약간 제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반면에 이제 최근에 약간 뭐 쌀값 가격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새마을 운동은 좀 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병수 학생은 어떤 생각했어요? 저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추진을 선택하겠습니다. 오, 이유는요? 왜냐하면 당시 장면 내각에서도 경제개발 5개년이 있었지만 이게 박정희 대통령이 추진력이었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추진을 선택했습니다. 맞아. 박수 한번 주십시오. 아무리 좋은 계획도 리더십이 있을 때 또 성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대통령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상상 속에서 한번 재미난 상상 한번 해봐요. 과거로 돌아가서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다면 교사 박정희 선생님을 만나서 교육받기, 그리고 또 장교 박정희 대통령님을 만나서 군생활 같이 하기. 야, 이거 나는 둘 다 하고 싶은데? 난 둘 다 하고 싶은데? 뭔가 이 따뜻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원장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저요? 네. 전 단순히 군인보다는 학생이 좋은 것 같아요. 왠지 조금 빡셀 것 같은 엄하고, 네. 그래서 그냥 학생으로 앉아서 선생님으로 계신 박정희 대통령 말씀 들은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또 병수 학생은 어떤 생각하셨나요? 예, 저도 교사 시절 대통령님에게 교육을 받겠습니다. 왜냐하면 군인 장교 시절이라고 하면 좀 무서울 것 같기도 하고 무섭습니다. 우리 또 이 질문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요? 저도 이제 학생이어서 이제 교사분이 되신 박정희 대통령님을 뵙고 싶고요. 이유는 이제 군 생활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녁 자분들을 감사합니다. 네. 네, 군 생활은 이렇게 시기가 오래된 이야기를 들을수록 더 힘들더라고요. 저는 사실 군 생활할 때 욕만 해도 영창에 가고 그랬어요. 근데 옛날 이렇게 군 생활 이야기 들어보면 굉장하더라고요. 네, 어떤 생각을 해보셨어요? 일단 저는 이제 장교로 이제 군에 4년 있었는데 물론 저는 굉장히 좋은 분들만 뵙고 그다음에 되게 착한 분들만 배워가지고 그렇긴 한데 많은 걸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동안에도 박정희 대통령 같은 이제 훌륭한 분이 제 상관으로 계시면은 이제 리더십도 그러니까 학생일 때는 좀 배울 수 있는 게 좀 한계가 있는데 이 장교로서 이렇게 가르침을 받으면은 더 성장할 수 있는 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그 리더십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힘들긴 하겠지만 저는 군 생활하기를 선택하겠습니다. 오, 역시 장교면 계급이 전 대위로 전역했습니다.